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헬스조선 이혜린 기자입니다. 헬스조선 건강 콘서트 건강 똑똑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강 똑똑은 명리가 알려주는 무릎 관절 건강하게 오래 쓰는 법을 주제로 강연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이대 목동병원 재활의학과 배하석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대 목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하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골관절염 치료의 최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관절염이라 그러면요, 방금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관절 내에 그 연골이라는 거는 이 무릎과 무릎뼈가 이렇게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연골이 있어요. 위아래로. 그래서 그 연골이 충격을 흡수하고 뼈를 보호해 주는 건데요. 이 연골이 서서히 손상이 되고 또 퇴행 변화로 뼈와 관절막, 그러니까 뼈를 싸고 있는 이런 관절막들이 있거든요. 이런 주변 인대들 이런 것들이 또 2차적으로 손상이 돼가지고 관절의 통증과 또 관절의 변형, 기능 이상, 걷는데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골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관절염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여성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골관절염도 물론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퇴행성 관절염은요, 연령이 증감에 따라서 연골이 손상돼서 생기는 노화가 가장 큰, 나이가 이제 진행되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변화이고요. 근데 류마티스 질환은요, 본인의 몸의 어떤 면역계 질환의 이상으로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치료할 때 약물을 보면 골관절염 치료한 약물하고 류마티스 치료한 약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목, 손가락, 발 등 작은 관절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관절이나 뭐 무릎 관절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은 이런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의 양상을 보면 많이 쓰면 막 통증이 더 증가돼요. 심해져요. 그러니까 낮보다는 주로 밤에 야간이 뭐 이럴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게 특징이고요. 쉬면 좋아져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관절이 뻣뻣해지거든요. 그리고 붓기도 생기고 통증도 있어요. 그리고 주로 아침에 아파요. 아침에 뻣뻣해요. 자고 일하면 뻣뻣하고 불편한 게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고요. 관절의 변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퇴행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뼈가 옆으로 튀어나오든지 이제 균형이 안 맞아서 한쪽이 튀어나온다든지 뭐 이런 변형이 오게 되고요. 류마티스는 관절 자체가 염증으로 인해서 붓고 그다음에 조직의 변화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그래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원인부터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이 그러면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는요, 원인을 잘 모르면 1차성이라 그래요. 그냥 뭐 이걸로 그냥 추정이 되는데 검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1차성.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원인이 딱 나와요. 그럼 우리가 2차성 속발성이라 그래서 감염이 있거나 결핵 뭐 이런 걸로 관절이 파괴된 경우, 그다음에 뭐 심한 충격이나 또 이런 그 외상 다친 걸로 인해서 관절이 손상을 당하면 생기는 골관절염. 이런 것들은 원인이 확실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2차성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근데 그 2차성보다는 1차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부위별로 보면요, 그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척추에 생기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반복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에서 이 허리를 많이 쓰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척추에 많이 생기고요. 다리 쪽에는 관절이 3개가 있죠. 엉덩이 관절하고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무릎 관절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엉덩이 관절이나 발목 관절은 조금 아파도 뭐 내가 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불편한 게 무릎 관절이에요. 무릎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정말 이 세 관절 중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관절이 무릎 관절입니다. 그래서 조금 젊으실 때, 지금처럼 건강하실 때 관리를 해 주셔야지 문제가 나중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뭐 연령의 증감에 따라서 많이 생기고요. 특히 여성에서 많이 생기고 체중이 증가되면 과체중에서 많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거나 뭐 어떤 병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병을 앓고 있으면 그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연적인 경과가 어떤지를 잘 알고 거기에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경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요, 굉장히 천천히 시작해서 천천히 진행됩니다. 바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게 뭐 1년, 2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이거 증상들이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러면서 점점 증상이 나빠지는 패턴으로 가는 게 이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이죠. 그리고 연령의 증감에 따라서 그냥 관절염이 점점 진행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드시면서 그냥 힘도 빠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에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그냥 뭐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력 운동도 하셔야 되고 관절을 더 상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야지 병이 더 진행된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검사를 해서 변화가 있다 그래서 또 관절 변형이 점점점 진행이 되죠. 근데 이때 관절의 변형하고 또 본인이 느끼는 통증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병이 많이 진행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내가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평가받으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데요. 한번 이게 퇴행 변화가 진행이 되면 그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거꾸로 가서 건강하게 만들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이전 상태로 만드는 치료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홈쇼핑이나 뭐 어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마치 뭐 막 재생을 시켜가지고 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홍보하는 제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 그런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거예요. 노벨 의학상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그러니까 진단은 저희 의사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아픈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학적 검사를 해서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영상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물어볼 때 언제 어떻게 아프냐고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냥 걸을 때 관절에서 뚝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 그다음에 앉았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려고 그럴 때 갑자기 무릎이 잘 펴지지 않고 불편하신 분들, 아침보다는 주로 저녁에 많이 아프고요. 또 운동하고 나면 관절이 붓고 불편해요. 또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저처럼 오랫동안 서 있어도 관절이 불편하고 쑤시는 경우, 또 관절이 뻣뻣하게 굳었다가 조금 움직이면 처음에는 막 불편해요. 근데 조금 쓰면 바로 조금씩 편해져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 나는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병원에 한번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초기에 흔한 증상은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 주변으로 그냥 뭔가 불편하고 통증이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뭐 좀 쉬고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괜찮아졌다가 또 아프다가 또 쉬면 또 좋아졌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이런 증상이 이제 초기에 생기다가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요. 이제 하루 종일 아프기 시작해요. 무릎이 계속 쑤시고 가만히 앉아서 TV 보고 있는데도 무릎이 쑥쑥 애리고 막 불편하고, 특히 이제 날이 굳은 날, 비 오기 전날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관절 운동 범위도 줄어들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무릎이 문제가 생기면 무릎이 퉁퉁 붓기도 하고, 그래서 부종이 생기죠. 물이 찬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기고, 또 주변을 만지면 통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이제 변화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연골이 변성이 된다고 그랬죠. 소실되고 변성이 되면서 관절면이 불규칙해져요. 그러면 매끈한 관절이면 이렇게 부드럽게 갈 텐데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걸리는 소리, 우두둑 우두둑 걸리는 소리가 이제 관절에서 나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서서히 진행하면서 호전과 악화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미리 인지를 하시고 병원에 가서 관리를 조금 받으시는 게 좀 필요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면 이제 엑스선 검사를 보면요, 그냥 외래 가시면 일반 무릎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이 골관절염은 이 엑스레이만 찍어도 저희가 진단이 굉장히 쉽게 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정상 이제 무릎이거든요. 관절면이 아주 깨끗하고 위아래가 아주 깔끔합니다. 이게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간격이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양쪽이 좌우가 대칭적으로 잘 있는데 골 관절염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관절 간격이 줄어들어요. 이 정상적으로 넓었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고 이쪽은 거의 없어지죠. 그다음에 연골 아래 뼈 음영이 짙어지는 경화소견.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랑 여기를 보시면 이 연골 바로 아래 여기가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죠. 보이시죠? 여기가 경화돼 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변성이 돼 가지고 뼈가. 그다음에 이제 뼈가 이렇게 자라납니다. 옆으로. 여기는 이제 뼈가 이쁘게 해서 깔끔한데 이 퇴행성 변화가 되면 뼈가 이렇게 막 자라나요. 척추에서도 뼈가 옆으로 자라나고 이런 골국이 형성되고 관절면이 여기는 아주 스무스하지 않습니까? 스무스하게 나가는데 여기는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움직일 때 소리도 나고 통증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이런 변화가 관찰이 되면 저희가 이제 골관절염 진단을 해요. 그래서 정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게 KL 그레이드라고 가지고 이게 사람 이름이 약자입니다. KL 두 사람의 이제 성을 이제 따서 이제 만든 건데요. 그레이드 0는 이제 0은 이제 관절염이 전혀 없는 경우고요. 그레이드 1은 뭔가 좀 보면 있을 것 같은데 정상은 꼭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이제 간격이 좀 좁아진 느낌도 있고 뭐 이러면 저희가 그레이드 1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진행이 되면 간격이 조금 더 좁아지죠. 이럴 때는 저희가 그레이드 2 그다음에 조금 더 관절면이나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관절면이 더 불규칙해지는 게 관절이 되면 그레이드 3, 3단계 그다음에 관절 간격이 거의 붙어버렸죠. 그다음에 굉장히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그레이드 4단계. 근데 이 4단계를 가면 거의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4단계에서 통증이 심하신 분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치료의 목적은요. 내가 1단계를 받았으면 2단계로 가지 않도록 내가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2단계라 그러면요. 아까 뒤로는 못 간다 그랬죠. 1단계로는 못 가요. 그러면 3단계로 가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까지 가면 이제 더 이상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시는 게 필요하고 4단계는 정말 수술적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4단계로 가지 않게 치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경미한 증상일 경우에 예방이나 그다음에 운동요법, 그다음에 생활요법, 내가 나쁜 자세, 나쁜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교정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중기나 중등도에서는 운동요법, 생활요법에 여기에 이제 드디어 약물요법이 들어갑니다. 약물요법이 들어가고 후기 4단계죠. 이런 심한 경우 증상은 이제 우리가 수술. 모든 치료할 때 항상 수술적 치료해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습관이 나쁜 거를 고치지 않으면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병은 계속 진행이 돼요. 우리가 인공관절을 했다 할지라도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인공관절을 오래 못 써요. 그럼 또 다시 수술을 또 해서 새 걸로 또 바꿔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생활 습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본인이 반드시 교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수술은 빨리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늦춰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해보시고 나는 약물이고 뭐 생활 습관 관리고 운동이고 뭘 다 해봤는데 그래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아파서 못 견디겠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어디 밖에도 못 나가겠고 힘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시는 게 낫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도록 본인이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죠. 거기서 이제 조절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죠. 약물 치료는 대부분 증상을 호전시키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통증이 있고 불편할 때 그것만 없애주는 거예요. 골관절염은. 근본적으로 골관절염을 억제해주는 치료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염증성 자기 면역 질환이잖아요. 저희가 약을 써서 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아예 바꿔버리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뭐 항암제나 이런 것들이 처방이 돼요. 몸의 어떤 치료 병의 진행을 바꿔버리는.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증적 요법, 증상에 대한 치료만 진행을 한다.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운동이다. 그다음에 나쁜 자세,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거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물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이제 정형외과나 뭐 재활학과나 뭐 마취통증학과나 가서 이제 통증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 약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약을 드시면 대부분 약 먹고 내가 얼굴이 부어서 어디가 부어서 막 그래서 약을 굉장히 거부하시고 또 위장장애도 많이 생기고 불편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 약을 처음에 자기한테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이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처방을 합니다. 근데 1차 기준은요, 약을 먹기 전에 바르고 붙이는 걸로 돼 있어요. 바르고 붙이는 걸로 안 되면 그 다음에 경구약, 먹는 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약한 약으로 안 되면 강도를 점점점 올려서 드시는 걸로 이제 저희가 처방을 하는데 기본이 항상 이 도포용 제제입니다. 바르거나 붙이는 거. 그리고 약을 드시다가도 위장 장애가 생겨요. 난 약만 먹으면 부어. 이런 것들이 진통소염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체질적으로. 그러면 약을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연고 발라야죠. 패치 붙이고 파스 붙이고 연고 바르시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 다음에 병원에 가셔서 이제 그래도 내가 아파요, 힘들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죠. 주사 한번 맞아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사 치료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보험이 되는 게 있고 보험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보험이 되는 건요,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 그 무릎 관절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를 만든 히루안 주사. 그다음에 요즘 이제 새롭게 뜨고 있는 이 콘주란이라는 주사. 선별급여란 건 뭐냐면 본인 부담금이 좀 많아요. 이거는 나라에서 많이 보장을 해주고 이거는 본인이 더 많이 돈을 많이 내고 해야죠. 근데 그래도 가격은 많이 싸졌죠. 옛날에 뭐 10만 원, 15만 원 하던 거를 지금은 한 5만 원 정도만 내고 주사를 맞을 수 있으니까 많이 싸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제 보험을 해주는 거고요. 콜라겐 주사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줄기세포, 스템셀 뭐 해가지고 뭐 어디서 배양액을 추출해서 뭐 세포 뭐 치료다 어쩌다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 혈소판 주사라 그래서 내 피를 뽑아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아직은 다 그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이런 비급여 치료를 받으실 때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한번 검증을 해야 돼요. 수십 년 전부터요,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많이 쓰던 약이 이 스테로이드예요.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 그래서 관절에다 주사하면 정말 환자분도 중독이 되고 저희 의사도 중독이 돼요. 너무 효과가 좋아요. 그냥 뭐 주사 놓으면 그 다음날 오후부터 저녁부터 해가지고 편해지기 시작하고 2, 3일 지나면 내가 언제 아팠어라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또 한 두세 달 지나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럼 또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또 다시 좋아져.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약의 문제는 뭐냐면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이게 관절에만 문제를 생기는 게 아니라 전신 질환의 호르몬 계통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과서에 1년에 3 내지 4회 이상은 절대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저한테만 계속해서 1년 내내 오시면 제가 관리가 되죠. 근데 환자분들이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해요. 내가 가서 주사를 안 놔줘요. 이거 저는 이제 3개월 안 됐으니까 안 돼요. 그러면 옆에 병원 가가지고 모른 척하고 가서 저 안 맞았는데요 하고 놔달라 그래요. 그럼 또 놔줄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스테로이드가 몸에 너무 과량 쌓이면 전신 부작용이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막 얼굴도 띵띵 붓고 막 여러 가지 뭐 호르몬 계통의 뭐 기관이 다 망가져가지고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것도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이고 사망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맞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급성기 때, 아주 급성기 때 통증이 아주 심하고 막 염증이 심하고 이럴 때는 스테로이드가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소량을 맞아도 괜찮지만 너무 자주 맞으시면 안 좋다.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자주 맞는 거는 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HA라 그래가지고
하이알루론산 이게 이제 관절에 정상적으로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관절의 윤활도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양도 공급해주고 그래서 관절강내 주사로 이제 만들어서 썼어요. 6개월간 주 5회용법, 주 3회용법, 그다음에 이제 6개월간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제형 이렇게 해서 제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걸 그냥 맞으시는 분도 있고 초음파 가이드에서 안전하게 더 확인하고 맞으시는 분도 있고 이게 한 10몇 년 동안 굉장히 유행을 하고 많이 써왔죠. 그리고 부작용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또 안전하고 막 그래서 이제 또 혹시 뭐 또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이건 큰 문제가 없으니까 많이 써왔어요. 근데 효과가 없다라고 요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가혈소판 주사라는 PRP라고 하는데 자가혈소판 주사예요. 그래서 자기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적혈구랑 그다음에 혈장이랑 분리가 되고 여기 혈소판이 있는 층이 이렇게 PRP 층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 요것만 추출해 가지고 관절에다가 놔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혈소판이 있는 부분들이 그 뭐 자기 몸에 있는 성장인자라든지 아주 좋은 성분들이 다 거기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추출해 가지고 다시 자기 관절에 놔주는 거거든요. 근데 임상적 연구를 이렇게 해봤는데 아직까지 좀 근거가 좀 미약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나라에서 이제 심평원에서 다시 검사를 해봤어요. 팔꿈치에서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관절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팔꿈치 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치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걸 무릎에 놓는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비수술적 비급여죠, 비급여. 콜라겐 주사, 비맥이라 가지고 자가골수. 이제 자기 이제 그 골반 뼈에서요 골수를 뽑아요. 그 PRP랑 같은 방법으로 해서 거기서 좋은 성분을 뽑아 가지고 그걸 다시 관절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 이게 지금 신의로 기술로 인정이 돼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시면 요걸 하자고 하십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것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좀 검증이 좀 필요한 단계다. 그리고 요건 굉장히 고가의 치료예요. 1박 2일 입원해서 보통 한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내야 돼요. 굉장히 고가 치료이기 때문에 본인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조금 더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슨 주사를 맞나 이제 고민이 되죠.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많고 또 막 그렇게 많이 맞던 안전한 HA는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고 나머지 뭐 줄기세포 이런 거 비싸고 효과가 이렇게 아직 검증이 안 됐다 그러고 근데 또 마침 또 시대가 이런 약이 또 새롭게 나와요. 콘주란이라고 이게 이제 연어 종소에서 추출해 가지고 뭐 이런 DNA 추출한 물질로 점탄성도 증가시켜주고 그다음에 지지체 역할도 해주고 또 피부도 좋게 해주고 관절 기능 개선도 좋아지게 한 약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효능이 달라지는데 이제 고분자로 만들어서 지지체 역할을 하고 탄성을 높여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콘주란이라고 그래서 무릎 관절에만 우리가 인정하는 그 급여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항염증 효과도 좀 있고요. 그 조직을 재생시키는 효과도 일부 있다고 논문에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간혹 가다가 어떤 이제 인물 반응 같은 게 생기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안전한 물질로 되어 있고 연어에서 추출한 물질이기 때문에 연어가 사람의 어떤 DNA랑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몸에 들어왔을 때 이물 반응이 굉장히 적어요. 부작용이 적은 물질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안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무릎 관절염 환자의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아까 점탄성도 증가시킨다 그랬죠. 그 탄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무릎 관절의 마찰도 감소시켜주고 뭐 이런 효과로 인해서 요즘은 이 콘주란이라는 주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5번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선택에 따라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이제 저희가 해봤죠. 여기 이제 그 대한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그 이 무릎 관절에 콘주란하고 뭐 HA하고 같이 비교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콘주란 투여군에서 뚝뚝뚝 떨어져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6개월간 통증 감소가 유지된다라는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염 사진을 엑스레이를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각 단계별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통증이 많이 감소되는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주사 치료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한테만 효과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해서 이제 나이별로 저희가 좀 분류를 해봤더니 40대나 50대나 60대나 70대나 80대나 전 연령대에서 통증을 다 감소시켜 주더라. 주사 맞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도 굉장히 편해지더라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78%가 이제 증상 개선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사 맞으신 분들의 99.45%가 이상 반응이 없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99.5%면요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된다 그러시면 한번 콘주란에 대한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 90명 대상으로 또 이제 주사를 해봤더니 이 노란색이 콘주란이거든요. 다른 HA의 다른 약에 비해서 통증 감소도 많이 줄고 효과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를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무릎이 불편하시다. 근데 나는 골관절염을 진단을 받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무릎이 좀 불편하다. 근데 주사를 맞고 싶다 할 때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병원에 가셔도 의사들이 많이 요즘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4단계, 뭐 3단계나 4단계에서 정말 내가 통증이 심해가지고 더 이상 내가 못 살겠다. 수술해야겠다. 그러면 수술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수술해서 수술하시면 좀 과정상 힘들고 그런 건 있지만 수술하고 나서 또 자기의 어떤 좋은 삶을 또 되찾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거를 제가 맨 나중에 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술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관절에 뭐 유리체라는 게 생기면 그걸 제거해 주거나 활막을 제거해 주거나 골격을 제거해 주는 이제 간단한 수술부터 뼈를 조금 일부 잘라낸 절골술,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런 관절 치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바꾸는 정관절 치환술, 부분만 바꿔주는 부분 관절 치환술 이런 것들을 요즘은 상태에 따라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이제 하죠. 옛날에는 이제 이 수술하고 나면 뭐 인공관절의 수명은 10년이다 해가지고 10년 있다가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저희 환자분들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0년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운동과 생활 습관을 고치면 좋아진다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 수술하시고 나서 이 관절이 지금 20년째, 30년째 잘 쓰시는 분도 많아요. 재수술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운동, 생활 습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도 하셨듯이 그 만성 질환이에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 습관 개선, 그다음에 운동요법 이거 하시고 이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 같이 하시면서 하는데 아직 근거가 입증되지 않거나 효과가 없다고 된 것들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홈쇼핑 너무 열심히 보지 마시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